예, 저는 25년간 광고회사를 퇴직해서 현재는 퍼네인저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회사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조그만 아카데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예, 커뮤니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킴스큐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면 킴스큐에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이 Q&A도 달아주고 기술적인 컨텐츠도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 위에 있는 온기가 아래목까지 전달이 되려면 페이스북의 킴스큐 유저 그룹도 확산시키는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킴스큐 본사 차원에서의 어떤 메리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 내에서, 페이스북이 현재 한국에서 이제 한 920만 명 정도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내에서 웹빌드로서의 그룹으로서는 좀 아주 활발하고 액티브하고 확산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킴스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좋은 컨텐츠들이 페이스북의 킴스큐 유저 그룹이나 또는 네이버나 다른 기타 여러 웹빌드 그룹에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채널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킴스큐 유저 그룹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발전뿐만 아니라 실제 확산, 운영, 그 다음에 국가적인 또는 한국 토종의 웹빌드로서 이제 좀 우뚝 서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쇼핑몰을 한 3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가장 보편적인 쇼핑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 카페24, 가비아, 메이크샵, 보도몰 중에서 저는 가비아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몰 같은 경우는 자체 솔루션을 가진 웹 에이전시에서 받은 솔루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곧 출시될 제품인 아웃도어에 대한 제품은 지금 킴스큐의 반응형 웹 버전으로서 쇼핑몰을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3가지의 장단점을 다 비교해 보면 웹 에이전시 부분은 그거는 개별적인 회사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가비아 쇼핑몰 같은 일반적인 쇼핑몰 솔루션과 이 킴스큐를 비교했을 때 우선은 킴스큐의 역사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쇼케이스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킴스큐에서는 쇼핑몰을 어떤 카테고리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가비아 본사에 가서 디자인 교육도 받고 HTML 교육도 받았는데 굉장히 수정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현재의 킴스큐 쇼핑몰은 굉장히 좀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교육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킴스큐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형 앱이라는 최첨단의 쇼핑몰 솔루션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전에 그쪽 계신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지만, 쇼핑몰의 필수 항목인 PG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배너 광고 부분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응형 웹의 속도만큼, 포지션만큼 같이 상향 평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로 치면, 노트북으로 치면 CPU는 굉장히 최정상급의 쿼드코어가 돌아가는데, 그 옆에 있는 부품이나 주변 장치는 그게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제품을 출시할 때나 이럴 때 일정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다 밸런스를 맞춰준 상태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쇼핑몰 파트에서의 상당한 부분 열쇠를 좀 상세하고 오히려 더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강의는 일단 대학교 쪽에 이제 취업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쪽은 동영상이나 사진 위주로 해서 이제 서울 소셜 리딩 그룹이나 뭐 중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이런 데 교육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SNS 툴 중에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새로 나오는 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꿍알 같은 모바일 홈페이지, 뭐 프로필미,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구글 검색이나 에버노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강의를 나가게 되는 오케이마인드맵 이런 데에 대한, 그래서 특히 그 토종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 오케이마인드맵도 김숙회 마찬가지로 순수 토종 마인드맵. 그래서 강의 쪽도 교육 쪽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SNS라 그래서 다 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여기에 제한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한 뭐 오케이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게 인문학적인 감성도 좀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것도 깊이 스며들고, 그 다음에 강의의 내용과 수용하는 질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블로그, 아직까지는 보니까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게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이 이제 기본 뼈대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블로그 강의도 보면 천차만별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마케팅 교육에서 요즘 소비자 심리학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뜨듯이 블로그 교육도 왜 획일적으로 키워드 검색 교육만 하냐, 또는 방문자를 늘려야만 하느냐, 또는 실제적으로 뭐 블로그를 어떻게 꾸미느냐, 이런 쪽에 컨텐츠를 어떻게 보관하냐, 이런 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말한 모바일 홈페이지도 그렇고 실제 그 홈페이지나 쇼핑몰에도 마찬가지지만, 블로그 예를 들면 이런 사례의 마케팅 기법을 적용해 보았더니 정말 매출이 4배로 늘었다, 이런 실제 적용 마케팅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강남구청에 산 최모 작가의 뭐 이런 강연에는 블로그 교육 단가도 굉장히 높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십몇 차 계속 매진되는 상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블로그라는 주제만 보면 그게 무슨 유료 강의가 될 수 있냐 하지만,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분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훌륭한 블로그를 운영해서 마케팅 사례를 직접적으로 실전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 하지만 실제로 그 홈페이지만 놓고 보면, 홈페이지를 과연 디자인만 잘 꾸미면 정말 뭐 홍보도 잘 되고 그런 건가,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게 뭐 홈페이지 보고 전화 많이 걸려오고 매출 많이 일어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남들이 좋아하는 광고, 훌륭한 디자인, 뭐 훌륭한 카피 이런 게 나오더라도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 광고는 최악의 광고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SNS도 꼭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